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또 익숙하고 그리고 늘 가슴속에 남아있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그리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이름, 그 이름을 꼽으라고 하면 어머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상황에도요, 목사님, 나이를 먹은 안 먹으나 어머니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잖아요. 네. 왜 그럴까요? 글쎄 우리가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 네. 나오고 또 어머니의 젖을 먹고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어릴 때부터 자라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 세계 많은 어머니들이 있지만 특히 한국의 어머니들을 가리켜서 열혈 어머니 이렇게 네. 부르잖아요. 그래서 신조어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자식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곁을 떠나지 못하는 캥거루맘이 있고요. 네. 또 아이 주변에 빙빙 돌면서 불안에 떠는 무슨 맘일 것 같아요? 헬리콥터. 맞습니다. 그리고 뭐 사회 문제, 학교 문제라든지 정말 그런 문제 때문에 분노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앵그리맘이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런 다양한 어머니들이 계시지만 오늘 저희가 두 분의 어머니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네. 이분들을 가리켜서 저는 그냥 위대한 어머니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네.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못할 일이 없는 위대한 어머니 두 분을 오늘 만나뵐 거거든요. 네, 대한민국 대표급 어머니들이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주인공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2014년 한 해 국내 입양아동 637명. 그중 2에서 4%에 불과한 장애아동 입양. 이 유감스러운 현실 속에서 기꺼이 장애아동을 품은 위대한 어머니를 이 시간 새롭게 하소서에서 만나봅니다. 로봇다리 김세진 선수의 어머니 양정숙 집사,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유예은 자매의 어머니 박정순 집사, 가슴으로 낳고 믿음으로 양육하는 엄마들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예. 네. 오늘 정말 꼭 모시고 싶었던 두 분입니다. 네. 김세진 어머니, 유애은 어머니 두 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아이고. 진짜 뵙고 싶었어요, 두 분. 저보다도 시청자분들께서 더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세진이 어머니부터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영 선수 김세진의 엄마이고요. 많은 분들이 로봇다리 세진이라고 불러주는 그런 자랑스러운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성함이? 저는 양정숙. 네, 맨날 세진이 엄마 그러니까 본인 이름이 없어진 것 같아서. 집사님이세요? 양정숙 네. 집사님. 네. 또 우리 예은이 어머니. 전 안녕하세요. 저는 예은이 엄마 박정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들 이름의 가운데 정자가 들어가요. 맞아요. 정말 두 분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언제나 용기를 주는 두 어머니이신데 우리 뭐 세진이도 국가대표 수영 선수고 예은이도 피아니스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말 자랑스러운 피아니스트로 성장하는 국가대표급 그런 자녀인데 아마 이 두 자녀들을 여기까지 있게 하는 데는 두 분의 어머니의 희생과 그렇죠.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텐데 두 분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 자녀들을 두 분이 낳은 게 아니고 네. 가슴으로 낳은 입양한 자녀들이라는 네. 거. 두 분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 어떻게 이 아이들을 만나게 됐는지 우리 세진이 어머니, 세진이 처음 만난 이야기부터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우리 아버지가 저의 아버지가 일주일에 한 번은 남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밥을 안 줘요. 네. 그 5살 때부터 네. 일주일에 하루는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밥을 주시는 분이셨어요. 네. 그래서 그분 때문에 이제 자원봉사라는 걸 하게 됐는데 그게 성인이 돼서도 쭉 이어졌었어요. 네. 그러다가 한 아기 집에 자원봉사를 하러 갔는데 우리 아기가 이제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없었는데. 근데 너무 이쁜 거예요. 제가 볼 때 너무 이쁜 거예요. 네네.
근데 다른 엄마들은 이제 보육사들은 저 아이가 장애가 너무 심해서 장애인 시설로 보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 눈에는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애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기 눈에서 막 지구가 두 개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아이의 엄마이면 너무 좋겠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고. 그러면 세진이가 몇 살 때 6개월 때요. 6개월. 어떤 모습으로 만나신 거예요? 요만하죠, 뭐. 네네. 요만한데 뭐. 남들은 이쁘지도 않다고 그러는데 제 눈에 왜 이렇게 이쁜지 사내 아이였는데 진짜 막 이렇게 얼굴에 눈이 3분의 1 되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아름다운 아이였어요. 처음에는 장애인 줄 모르고 몰랐었어요. 그때 네. 포대기 이렇게 싸놔가지고 그때는. 몰랐었는데 네. 얼굴만 보다가 이렇게 이제 포대기를 열어봤는데 네. 이제 손이 없구나. 그래서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봤더니 다리도 없구나. 네. 그때 이제 처음으로 보게 이게 됐어요. 처음 세진이를 만났을 때의 아이고, 모습 네. 예쁘다. 사진인데 네. 얼굴은 너무 좀 예뻐요. 예쁘죠. 눈도 네. 초롱초롱하고 근데 지금 이제 손가락이 여기 지금 오른쪽에 없고 다리가 지금 이제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기. 피부도 하얗고 너무 너무 눈망울이 예뻤는데. 너무 예뻤네. 예. 네. 그런데 이렇게 세진이가 처음 6개월 때 만났을 때 그렇게 많이 보채고 울다가도 엄마가 안아주면 네. 울음을 딱 그치고 그랬다고요? 야. 너무 많이 울고 막 네. 떼를 쓰고 우유도 안 먹고 그렇게 속을 썩이는 아기였는데 네네. 제가 안기만 하면 아기가 울음을 뚝 그치는 거예요. 어허.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야, 저 뭐 인연이다. 저 뭐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지금 말씀 이제 세진이 처음 만난 그 장면을 얘기하셨는데 옆에서 예은이 어머니가 계속 미소를 띠고 계세요. 비슷하세요? 어떠세요? 예은이를 어떻게 만나셨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결혼해가지고 저희 신랑이 이제 전신마비 장애 1급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결혼하면서 저희 신랑하고 같이 장애 생활시설 같은 거를 하자. 네. 그렇게 계획을 했다가 그 사이에 이제 결혼하고 1년, 2년 그 사이에 이제 예은이가 왔는데 그때는 그냥 그 뭐랄까 이렇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로서만 저희가 경험이 없으니까 저도 애 나를 낳아본 경험도 없고 길러본 경험도 없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자 시각장애라는 게 있으니까 다른 혹시 기관에 알아보려고 네. 여러 번 시도를 했었는데 다 거절을 당했어요. 그러다가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저도 어차피 장애인 그 사용할 시설을 할 거니까 그래서 그럼 우리가 키우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안게 됐어요. 이게 이제 예은이의 어릴 때 아유, 예은이도 모습인데 예뻐요. 아유 피부도 예쁘고 너무 네. 지금 그 얼굴이 천사 같죠. 네. 그 선천성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어머니가 어디 입양될 때까지 우리가 돌봐주자 그런 네. 마음으로 하셨는데 입양이 되지 않고 다른 기관으로 갈 수 없으니까 결국 이제 우리 자녀를 키우자 하고 이제 네. 키우셨다고 그런 거잖아요. 요때 이제 그 우리 몇 살이에요, 이때가? 첫돌 요게 네. 예. 그 장애라는 거를 처음부터 다 아셨잖아요. 네. 근데 남편분도 장애가 있으시고 예.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는 쉽지 않으셨을 남편분 텐데. 장애도 참 돌봐드려야 되는 일이 많은데 예은이까지 이렇게 입양하고 자녀로 키운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저는 장애는 그렇게 쉽게 어떤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다만 이제 부모로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아이한테 해줘야 되는 그런 것들, 부모로서 어떤 책임감, 헌신 그런 것들이 이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했었고 장애라는 거는 그렇게 크게 불편하다거나 어렵다거나 힘겹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아까 세진이 어머니 얘기처럼 예은이도 네. 그렇게 자지러지게 울다가 예은이 엄마가 다 이렇게 안아주면 마치 정말 그게 언제 그랬는지. 정말 내 엄마인 것처럼 그렇게 툭 울음이 끊기고 그랬다는데 어떠세요? 순진하죠. 아니 그런 거를 이렇게 딱 경험하면 굉장히 엄마들의 입장에서는 남다를 것 같아요.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 당시에?
뭐라고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떤 네네. 나만의 가지고 있는 그런 그거지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는 네. 저는 생각을 못 해봐서 어. 이게 벅찬데 이게 어. 벅찬데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 네. 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네. 만큼. 두 분 다 몸이 불편한 아이를 이렇게 자식으로 맞이하기까지는 쉽지 않는 선택이었을 것 같은데 본인들보다도 주변에서 반대가 쉽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네. 또 주변의 가족들이나 사람들이 저희는 그렇게 반대 안 했어요. 어. 왜냐면은 일단은 저는 그 이제 신랑하고의 결혼 문제도 없잖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냥 저희는 그냥 저희가 하겠습니다 했으니까 그냥 결혼도 그렇게 어렵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냥 네. 순리대로 흘러갔거든요. 그래서 예은이도 그렇게 하겠다 하니까 주변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은이 엄마는 이제 남편분이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 남편분과 함께 그 장애인들을 위한 그룹홈 같은 거 네. 이런 것들을 좀 운영하실 원래 계획이 있었던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예은이도 쉽게 예. 맞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저분들이 하려고 했던 일이 저런 일이니까 예은이도 같이 살면 좋겠다 이렇게 동의를 좀 해주신 거군요. 네. 세진이 어머니는 굉장히 더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좀 힘들었어요.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를 제가 낳았으면 좋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 내 뱃속에 넣었다가 꺼냈으면 좋겠어요. 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미쳤구나 네가 뭐 이런 얘기부터 그 당시 이제 사회적 문제가 장애 아동들을 앵벌이로 그래서 뉴스에 굉장히 이제 그게 한동안 그런 게 있었어요.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제 그거를 허락을 해주지도 않고 네. 이렇게 중증 장애가 있는 아이를 입양한 전례가 없다. 네. 네, 이렇게 이제 주변 시선들도 많이 힘들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내한테 3가지만 약속해라. 그러면 내가 이 아이를 낳는 걸 허락하마. 그래서 그 3가지의 약속을 지켰어요. 그 약속이 뭐였어요? 첫 번째, 좋은 엄마가 되려거든 여자의 길을 포기해라. 누구 앞에서도 여자가 되지 마라. 두 번째, 세상에 맞서지 마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건 없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복수는 용서하는 거다. 세 번째는 좋아도 참아라. 기분이 나쁜 거는 참을 수 있지만 좋은 거 참기는 참 힘들다. 너의 뒷모습을 보고 자녀가 자랄 텐데 이 3가지를 네가 잘 지킬 수 있으면 내가 그 아이 낳는 걸 허락하마. 그래서 세진이가 제 아들이 됐어요. 세진이가 그 법적으로 내 아이가 되기까지 걸렸던 시간이 한 16개월. 16개월 정도 됐어요. 왜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안 해줘서요. 주변에서 반대하고 법원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호적과에서도 이런 전례가 없어서 찾아봐야 된다고 하고 경찰들은 와서 조사하고 아니 뭘 그렇게 조사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네. 아이를 데리고 나쁜 짓을 할까 봐. 그러니까 나쁜 의도로 아이를 네. 입양해서 이용할까 봐. 네. 그 전에는 입양 기관에서 몸이 불편한 아이를 입양하는 그런 케이스가 없었답니까? 이렇게 중증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가 없었고 외국으로 가는 경우는 있었죠. 외국에는 이제 아픈 아이를 많이 입양을 하니까 그래서 이 아이도 외국으로 보내야 된다. 네가 무슨 돈으로 키울 거냐. 굉장한 반대가 있었죠. 색안경 끼고 봤다는 거죠, 네. 사람들이. 그래서 아니 그분들도 그렇지 딱 인상을 보면 모르나. 저는 알 것 같은데. 참. 정말 이 두 아이 다 선천성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우리 예은이 어머니께서 처음에 예은이 봤을 때 예은이는 이제 눈동자가 네. 없었잖아요. 근데 이게 좀 자라면서 어릴 때는 아주 아기 때는 그래도 자라면서 조금 좋아지거나 아니면 의학이 발달해서 그때 처음 상태보다 조금 개선되고 나아지는 그런 과정은 없었는지.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전혀 그건 의학적으로 전제도 불가능한 겁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도 장애나 중도 실명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뭐 외국 같은 경우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 뭐랄까 컴퓨터로 개안 해서 수술. 이렇게 네. 해가지고 네, 네. 할 수 있는 거는 있는데 일단 무안구증이라는 건 안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는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은이는 태어났을 지금까지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는 아이네요. 그런 것에서부터 많이 이렇게 힘드셨을 것 같은데 처음에 그 초보 엄마다 보니까 다른 엄마보다 몇십 배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몸이 불편하니까
어떻게 대처를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아빠도 장애고 또 식구들도 장애인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빠는 어디가 불편하신 거예요? 전신마비, 아, 그러니까 후천성. 교통사고로 아, 경추 4, 5번을 다쳤어요. 네. 그래서 이제 팔도 쓰긴 쓰지만 이렇게 우리처럼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다 이제 일일이 다 해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렸을 때 5살, 6살 때 그런 질문을 했긴 했어요. 3살 때, 4살 때 이제 예은이가. 네. 네. 못 본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면 이제 그때 어렸을 때도 그냥 이제 우리 식구는 장애인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질문을 다 해요. 그러면 이제 아빠는 걸어 못 걷잖아요. 본인도 아니까 그거는 걷는 사람과 못 걷는 사람 또 걸어도 기우뚱 이렇게 이제 이렇게 걷는 사람이 또 네. 늙고 올바로 걷는 사람이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지적 장애이다 보니까 말이 어둔한 사람이 있고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양하다. 볼 수 있고 못 볼 수도 있고 근데 그 중에 예은이는 못 보는 거야. 그렇게 자연스럽게 예, 설명. 그냥 그걸 계속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예은이가 그걸 잘 받아들이고 적응을 잘 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환경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주변에서도 막 그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고 아무렇지도 똑같이 않게 대해주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많이 안 하고 요 며칠 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엄마 나 보고 싶지 않다고. 왜요? 그냥 무섭대요. 세상을 보는 거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제 같이 사는 그 오빠 중에 한 명이 이제 하늘나라를 갔거든요. 되게 이렇게 그 친구가 13살 때 왔어요. 그래갖고 예은이랑 같이 친오빠처럼 살았는데 이제 슬픔을 당하니까 보는 게 좀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힘들죠. 아이고 우리 세진이 어머니도 또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세진이가 태어날 때부터 그 양쪽 다리 모양과 길이가 달라서 무척 고생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전국 방방곡곡을 그 열혈 병원을 어머니. 찾아다녔었다고 들었습니다.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맞는 다리를 만들어 주고 싶은데 네. 제가 의사 선생님에게 처음 들었던 말은 엄마 돈 많아요? 돈 많으면 얘 뭐 좋은 휠체어나 하나 사주지. 의사 선생님 그렇게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동네 병원에서. 네. 제가 아기를 업고 나오면서 신발을 하나 샀어요. 정말 비싸고 좋은 신발을 샀어요. 네. 세진아 걱정하지 마. 너 이 신발 꼭 신을 수 있어. 너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니 아이가 있는 데서 그런 말을 네. 했던 거예요. 참. 하지만 뭐 저희는 이제 제가 성격이 또 좀 이렇게 긍정적이라서 네. 괜찮다. 엄마만 믿어라. 음. 그 길로 이제 전국의 병원을 다니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정말 좋은 병원을 가려면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줄을 서야 해요. 예약을 해야죠. 네, 그래서 애를 데리고 외국을 나갔어요. 어. 독일도 가고 영국도 가고 일본도 가서 그 나라의 좋은 의족들, 우리나라에는 아이에게 맞는 의족이 없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아이에게 맞는 걸 찾아왔어요. 네. 그러니까 좋은 의사 선생님을 일단 만나야 되고 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세진이에게 맞는 의족을 이게 신겨줘야 되니까. 근데 그 의족이 그렇게 정말 늘 있는 게 아니고 네. 굉장히 비싼 거고 네. 뭐 저희가 듣기로는 웬만한 아파트 전세값 한 채 네. 정도 할 만큼 네. 그렇게 비싸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아니 처음에 그러면 의족을 어디서 구하게 되는 겁니까? 이제 한국에서 이제 했었어요. 네네. 했는데 이게 걷는 게 아니라 끌고 다니는 의족이었던 거예요. 아이에게 맞는 게 없으니까. 보다 가볍고 좀 튼튼한 거를 이제 구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사기를 당한 적도 있어요. 네. 이제 악용하는 거죠. 아니 당신 쟤한테 뭐든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입양한 거 아니었어? 그런데 이 정도 의존 못 해주나요? 이러면서 이제 저를 이제 계속 긁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좀 이용하는 네, 거군요. 해줬어요. 근데 그게
아이에게 맞지 않는 건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척추가 이제 비뚤어지고 허리를 많이 이제 상하게 되는 그런 무리가 경우가 가니까요. 됐죠. 예. 세진이 어머니께서 이제 사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으셨잖아요. 네. 세진이 처음에 입양을 해서 이제 키우다가 아빠와 좀 헤어지게 네. 되시고 그래서 원래 낳은 따님과 누나지 세진이 네. 누나요. 그리고 세진이와 함께 이제 생활하면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우셔서 엄마가 정말 안 해본 일 없이 다 일을 했어야 됐을 텐데 네. 어떠셨어요? 돈이 없는 건 문제가 아니었어요. 돈은 벌면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밤에 대리운전하고, 새벽에 세차장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아이 치료받고, 그리고 짬짬이 이제 베이비시터도 하고, 뭐 닥치는 대로 일을 해요. 집에서 뜨개질도 하고, 인형 눈도 박아보고, 그런 거는 불행하거나 그런 게 뭐 안타깝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미안한 거지. 아이들에게 좀 좋은 환경에서 좀 좋은 다리, 좋은 병원에서 있게 해주고 싶었는데 그거를 못 해주는 게 미안한 거지. 그게 불행하거나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세진이 어머님이 세진이를 맞이했을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나요?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 우리 세진이를 딱 낳고 나서 제 주변을 돌아봤는데 보증금 800만 원짜리 이제 월세가 단 거예요. 사글세로 내려앉자. 그래서 이제 100에 뭐 얼마짜리 사글세로 내려앉아서 그 돈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도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이렇게 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굶지 않고 살아와서 너무 감사해요. 주변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속된 말로 미쳤다고 했었을 것 같아요. 미쳤다고 했어요. 네. 전현 저거 방송 나오고 싶어서 저런다는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저희 사례가 이렇게 방송에 한 번씩 나올 때마다 별 희한한 사람도 많고요. 네. 그랬지만 견딜 수 있었던 거는 아이와 저와의 믿음이 네.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물론 제가 굉장히 강해서 야, 할 수 없는 게 어딨어, 하기 싫은 거지 라고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몰아붙인 것도 있지만 세진이가 잘 자라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많은 그렇죠. 분들이 이제 공감하시고 네. 오히려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고 계신데 아이들을 위해서 두 분 다 뭐 안 해본 교육이 없으실 거예요. 네. 어. 독한 어머니들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강하고. 그냥 지금 웃으면서 말씀하시면 얼마나 많은 교육의 예. 방법을 동원하셨겠어요. 그 어머니들의 그 교육 방법이 주로 어땠나요? 특히 예은이 어머니 먼저. 교육 방법은 특별하게 없어요. 그냥 네. 엄마가 일단은 여유로워야 된다는 거, 엄마가.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고, 음. 조급해하면은 서로 힘들다는 거.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 이제 음식을 놓고 봤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 안 하고 다 먹여요. 네. 그냥 일단 일부러 먹여요. 일부러 다 먹여요. 쓴 거, 뭐 쉰 거 다. 예, 다요.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말을 해요. 요건 뭐다.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걸 말을 하라고 해요. 그럼 그때 이제 그걸 집어줘요. 뭐 처음에는 지가 맛이 없으면은 일단은 안 먹으려고 해요. 네. 먹어. 맛을 알아야지. 그 다음에 좋고 싫고를 나쁜 걸 알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처음에 주면은 먹기 싫은 건 그 다음에 주면 안 먹어요. 맛이 없다고. 먼저 경험을 했으니까. 네. 네, 그런 식인 거죠. 보통 엄마들은 왜 이거 다른 거야? 네. 이거 단 거 먹어? 뭐 이렇게 주는데 다 먹여보고 지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느끼게끔. 예. 아니 예은이가 집에서 이렇게 이제 앞을 보지 못하지만 콩나물도 잘 다듬고 예. 자기 스스로 일상적인 일들을 이제 잘한다. 그런 교육을 잘 시키셨다며요. 그러니까 이제 해보려고 해요. 막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 뭐 이제 간식 같은 것도 자기가 만들어 보고 싶어하고 이제 그런 거에 때는 이제 천천히 하나씩 그러니까 한꺼번에 모든 걸 하기에는 좀 위험 부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하나씩 천천히 가르쳐주고 또 좋아하고 해요. 사실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주 부딪히거나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그냥 모른 척해요.
스스로 일어나게끔. 가다가 지나치면 정말 부딪히, 굉장히 강하게 키우셨네요. 부딪히면 네 잘못이야, 엄마 잘못 아니야. 그에 못지않은 어머니가 또 세진이 어머니시잖아요. 세진이 아주 어머니도 뭐 왜- 강하게 뭐 세진이 키운 걸로 정말 유명하신데. 오뚜기 어머니로. 네. 어떻게 훈련을 시켰습니까, 세진이는? 저는 제일 먼저 한 게 넘어지는 방법. 네.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일어나서 걷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넘어지는 거다. 어. 잘 넘어져야 된다. 엄마는 네가 걷고 뛰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안전하게 다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잘 넘어져야 된다. 그리고 넘어졌을 때 일어날 줄 알아야 된다. 네. 혼자 못 일어나겠거든. 누구에게 손을 내미는 그거는 용기 있는 짓이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가르쳐야 해서 한 6개월을 계속 넘어뜨리기만 했어요. 그러면 상처가 많이 나지 않나요? 방에다가 이불을 깔아놓고 하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그냥 꽝꽝 박는데 이렇게 두세 번 되고 한두 달이 되니까 잘 넘어지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낙법이라 그러죠. 그렇죠, 네. 운동에서. 어깨로 넘어지는. 네. 그래서 금방 일어날 수 있고 넘어지는 게 두렵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걷기 시작하는 아니 누가 거예요. 바깥에서 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네. 아동 학대 그렇죠. 한다고 딱 오해할 만한 네. 상황 아닙니까? 애를 넘어뜨리고 장애를 가진 아이를 그러면. 가뜩이나. 예. 신고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아. 옆집에서 애가 우는 소리만 나도 신고를 하는 거예요. 네. 저 집 가보라고. 저 집 애 운다고. 그럼 이제 경찰들이 와서 아유 어머니 또 신고 들어왔잖아요. 좀 작작하세요. 조금씩 나중에 하세요. 다 아는군요, 경찰들도. 아시는 거죠. 제가 왜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울리는지, 왜 넘어지게 하는지. 눈빛만 봐도 아실 것 같아요. 경찰들도. 처음에는 많이 잡혀가서 이게 조서도 쓰고 그랬어요. 정말 그런 경우도 있나요? 아, 정말. 심한 경우도 많고요. 네. 뭐 그러니까 세진이 위해서 저희가 들은 얘기 가운데 계룡산 이제 세진이하고 등반을 하는데 네. 어머니가 세진이가 이제 중간에 포기할까봐 같이 네. 어머니도 의족을 채우시고 신고 모래 주머니 치시고. 그리고 정말 세진이를 독려하고 자극하기 위해 스스로 그렇게 훈련하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저는 아이에게 두 가지를 이제 지키면서 살려고 해요. 한 가지가 내가 못하는 거 자식시키지 말자. 내가 너와 동일한 입장에 서서 해봐야지. 야, 나가서 운동 좀 해가 아니라 우리 나가서 운동 좀 해볼래? 세진아 이거 좀 해볼래? 제발 공부 좀 해라가 아니라 너 공부하는 시간에 엄마는 책을 볼게. 같이 해볼까? 이거를 이제 요구를 그러니까 아이에게도 하고 저도 했어요. 그래서 타이어 같은 거 있잖아요. 폐타이어 이런 거 허리에 메고. 왜냐하면 저 아이의 의족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 의족을 하고 걸어야 되는 자식이 눈앞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두 발로 걸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비슷하게라도 내 환경을 만들어서 엄마가 너와 함께 한다. 네. 그렇게 했었었죠. 그때 그렇게 무리하셔가지고 어머니 또 몸이 불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한동안 이제 걷지 못할 정도로 제가 많이 이제 다쳤어요. 허리를 심하게 다쳐서 네.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뭐 그래도 시합을 나가면 얘 업어요. 세진이가 한 50kg 나갈 때까지 제가 업었어요. 제가 50kg 나가는데 세진이를 업고 계단도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계단에서 떨어진 적도 있고요. 네. 근데 그런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픈 거는 집에 와야 아프지 밖에서는 아픈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만큼 대문 밖이 지옥인 거죠. 장애인으로 산다는 게.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일어서라고 같이 운동하고 그렇게 교육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연습 훈련하시면서 세진이가 좀 많이 다치기도 했다고 들었어요. 이제 상처도 많이 입기도 하고 네. 뭐 그렇지만 이렇게 부러지거나 뭐 이러지는 않았고요. 마음의 상처가 많았죠.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네, 그런 거는 세진아 면역을 키워야 된다. 세상은 있잖아. 네가 듣고 싶은 말 해주지 않아. 세상은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야.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네가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면역을 키워야 한다. 세진이한테 주변 사람들 어떤 마음으로 얘기를 했는지. 간단하게 이제 얘기하면 뭐 우리가 장애인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야 병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얘기해요. 야 병신 욕 아니야. 그래 나 병신이다. 왜 어쩔래? 왜? 라고 대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용기다. 그거를 한문으로 풀어줘라. 못하겠거든. 그래서 그걸 쓰는 연습을 시켰죠. 욕을 쓰는 연습을 시켰죠. 남들이 너에게 할 수 있는 욕을 엄마가 미리 연습해서 가르쳐줄게. 엄마랑 욕도 연습하고요. 지금은 뭐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들이 싸우거나 막 이러잖아요. 그럼 세진이 이렇게 팔짱 끼고 봐요. 아유 저거 욕도 아니여. 우리 엄마한테 비하면 저건 욕도 아니여.
라고 이제 이야기를 아. 하는 담대한 아이가 아이고, 됐어요. 네. 아니 우리 세진이는요 수영하기 전에 마라톤부터 먼저 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떻게 그러면은 의족을 하고 마라톤을 한 건가요? 네, 의족을 하고 네. 이제 걷기 시작한 다음부터 네. 세진아, 우리 마라톤 한번 해볼래? 한번 뛰어볼래? 네. 이게 자꾸 조금씩 이제 다른 그 아이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마라톤을 하게 됐는데 그 마라톤도 이제 그냥 이렇게 시켰으면 안 했을 텐데 마라톤을 성공하고 나면 한 4천만 원짜리 정도 이제 차를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얘가 옳다구나. 엄마 나 이거 하겠어요. 그래 해봐라. 그래서 같이 했어요. 네. 그래서 완주를 했어요. 네. 4천만 원짜리 차를 받았어요. 네. 엄마 나는 이 차를 장애인 야학에 기증하고 싶어요. 아이고 정말 저하고 훌륭한 사- 아들이네요. 왜 그런 생각을 하니? 그랬더니 엄마는 나를 업기라도 할 수 있지만 저분들은 전동 휠체어라서 저 차가 없으면 못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를 기증하고 싶어요. 뭐라 그래요? 안 된다. 이럴 수 없잖아요. 엄마가 지금까지 가르쳐온 그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요. 좀 살살할 걸 그랬어요. 그랬군요. 천재 피아니스트로 그리고 국가대표 수영 선수로 우리 자녀들을 잘 이제 키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해야 할 일들이 있지만 네. 두 아이들이 훈련도 잘 받았지만 제가 볼 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달란트. 이 아이들에게 이런 재능이 있다는 것을 언제 어떻게 발견하게 됐을까? 예은이 어머니는 예은이가 이 피아노에 소질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기저귀 떼기 전이죠. 지금 저희가 이제 3살 때라고 방송은 나가긴 나갔는데 네. 그 전에 2살 때부터 교회 이제 그 성가대 연습 네. 끝나고 나면 항상 피아노로 가더라고요. 네.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모르고 있다가 집에 와서 이제 제 아는 언니가 피아노를 하나 선물해 준 게 있는데 거기 가서 그냥 치기에 그냥 띵깡띵깡 하기에 그런갑다 했죠. 근데 교회에서 어느 날 그 유행가 소절 한 소절을 치더라고요. 걷고 몇 살 때요? 그때는 아마 3살 때였을 거예요. 이야. 3살 때요? 네. 피아노를 배운 적도 없는데. 그쵸. 근데 그때부터 이제 신기해가지고 예. 자, 다시 이제 아니 다른 그때 처음 뭐 노래가 뭔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어떤 노래를? 그것도 유행가였잖아요. 유행가 교회 안에서 찬송 아니, 같은 괜찮습니다. 뭐 그건 뭐 아이가 네. 네. 그게 뭐였더라? 너무 귀여워서요. 아침에 잠에서 깨 네. 그거였던 것 찬송가 같은 유행가. 그다음부터 이제 다른 걸 틀어주면은 이제 듣고 이게 손가락이 작잖아요. 작잖아요. 그래도 이제 그다음부터는 좀 치기 시작하면서 이제 알게 됐죠. 아니 그러면 노래를 이렇게 듣고 또는 음악을 듣고 그냥 절대 음감이라 그러죠. 네. 듣고 곧바로 피아노에 앉아가지고 그 리듬을 그냥 이렇게 똥땅똥땅 따라서 처음으로. 하더라는 네, 얘기죠. 네. 이야, 그건 대단한 은사인데 정말. 그래서 나중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피아노를 배우게 됐나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네. 됐어요. 지금은. 그전에는 이제 아까 그 뭐랄까 장애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 있잖아요. 네. 이렇게 피아노 선생님들이랑 많지만 그래도 접해보지 않는, 그러니까 세진이 어머님도 마찬가지로 수영을 이렇게 가르치려면 안 접해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도 있고 장애도 있고 벽도 있고, 근데 예은이도 똑같이 얘는 이게 절대음감이라는 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선생님들이 접근을 못한다는 거죠. 장애를 알아야 되고 얘에 대한 심리도 이해를 해야 그렇죠. 되고. 가르치려면.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우리나라가 아직도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혼자 그냥 그래서 한동안은 이제 혼자만 그냥 듣고 치고 듣고 치고 듣고 치고. 분명히 재능은 있는데 이걸 네. 풀어주고 가르쳐줄 선생님을 만나는 이끌어줄 선생님이 것도 설리번 같은 선생님 안 계셨던 거죠. 너무 힘들었군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하시려고 하셨던 분들은 많은데 막상 한두 번 해보고 나면은 이제 벽에 부딪히니까. 그럴 수 있죠. 아니 그럼 수영을 어떻게 해서 접하게 되는 겁니까, 세진이는? 수영이라는 게 그 재활에 있어서 가장 안 다치는 운동이에요. 물 속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내 자식 안 다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생각한 게 없어서 수영을 한번 시켜보자. 네. 물 속에서 수중 재활을 하면 걷는 데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시키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어느 날 그 아이가 물이 좋아
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물속에 있으면 굉장히 자유로워요. 내가 이 무거운 다리로 육지에서 걷는 거하고는 달리 물속에 있으면 그냥 손 한 번만 저으면 쑥쑥 가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 수영선수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서 그래서 시킨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재능을 보였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물속에 들어가는 거 너무 무서워하고 네. 물 자체를 싫어하고 네. 그리고 사실 수영이라는 게 요만한 반주 하나만 입어야 네. 되잖아요. 자기 몸을 적나라하게 보여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상처니까. 그럼요. 거기에다가 뭐 수영장 가면 쫓겨나기 일쑤고 뭐 주변 사람들 전염병 없는다 그러고 아직도 그런 데가 수준 있습니까? 떨어진다고 막 쟤 나가라고 하라고 막 그러기도 하고 음. 이럴 때였으니까 싫기도 했겠죠. 그런 아이를 이제 제가 물속에 던져버렸어요. 던지고 제가 소리 질러서 힘 빼. 힘 빼야 돼. 힘 빼야 떠. 네 속에 너무 많은 게 있어. 힘 빼. 그걸 이제 7살짜리 아이에게 요구를 했던 거예요. 혹독한 어머니셨어요, 정말. 아니, 우리한테 그럴 것 같아서 지금 갑자기 우리한테 그래도 정말 힘들 텐데 7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근데 힘을 빼던가요? 힘 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물을 스스로 이제 물에 뜨는 걸 아이가 네. 터득하는 거군요. 네. 어. 힘을 주고 사는 거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길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내 힘대로 하겠다고 막 팔다리를 휘젓다 보니 오히려 더 가라앉는구나. 그런 경험을 살면서 많이 했기 때문에 아이에게 이제 물속에 던져놓고 그랬어요. 야, 힘 빼. 힘 빼야 뜨는 거야. 아니, 세진이가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 엄마는 피도 눈물도 없는 네. 엄마라고 나를 물에 뜨게 하기 위해서 물에 던진 사람이라고 웃으면서 그런 농담을 할 정도로 네. 이제는 이해를 하는 거죠. 네. 세진이가. 그럼요. 네.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언제부터 세진이가 좀 두각을 나타냈나요? 9살이 되던 해에 네. 시합을 한번 나가보겠다고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아이가 나갈 수 있는 시합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전세금을 빼서 일본으로 갔어요. 가서 이제 그 나라에 가서 시합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나라에 계시는 분들이 이 아이가 완주를 할 동안 다 서서 기립해서 박수를 쳐주시더라고요. 격려를 해주는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세진이에게 한마디 해주셨어요. 너는 정말 훌륭한 수영 선수가 될 수 있어라고 한마디를 해주셨어요. 그게 세진이에게 큰 도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국가대표 수영 선수가 됐죠. 대회 자체도 우리나라는 그런 대회가 많이 없고 네. 그게 또 경험을 하려면 외국으로 가야 네. 돼요. 그 자세한 거는 또 뒤에 얘기해 주시고요. 네, 네. 지금 예은이 엄마도 지금 말씀하고 싶어 하실 것 네, 같아요. 네. 막. 예은이 어머니, 예은이가 저는 오래전부터 봤거든요. 그 TV 공중파 프로그램에서 정말 두각을 나타냈어요. 꼬마 모차르트에서. 예. 네. 맞아요. 그 명칭이 생겼는데 애칭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TV에 어떻게 처음 소개가 됐죠? 일단 그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UCC라는 게 이 컴퓨터 한참 유행할 때 아빠가 그 예은이가 찍어놓은 그 피아노 친 거를 찍어놓은 걸 올렸어요, 동영상을. 이제 그게 이제 화제가 돼가지고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렇게 섭외. 인터넷에 그냥 그랬군요. 아빠가 디카로 찍어서 올려놓은 건데 예, 네. 이제 그게 그걸- 너무 화제가 됐어가지고. 어. 앞서 잠깐 말했듯이 이제 예은이가 취미로 치는 피아노하고 예.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해서 이걸 조금 전공화하고 잘하려면 선생님 만나야 되는데 그렇죠. 아까 제일 그게 힘들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이 장애에 대한 이해도 해야 되고 또 아이가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르쳐야 되니까. 그리고 선생님 좋은 분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현재는 그래요. 네. 일단은 이제 신앙 안에서 그러니까 예은이 입장이 되어서 하시려고 그리고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절대 음감이라고 그래서 이 음을 제대로 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저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비슷한 리듬과는 되는데 막상 이렇게 치다 보면은 좀 약간씩 비껴나가는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좀 미묘하게.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예은이가 부딪히는 게 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하나하나 지금은 선생님께서 다시 잡아주고 교정해주고. 저는 걱정되는 게 이제 네. 그 레슨비 같은 거라든지 예은이가 레슨을 받으러 다니려면 그 거리도 지금 예. 사시는 곳은 포천이시죠. 예. 근데 이제 레슨을 받으려면 좀 이렇게 또 서울도 때로는 나와야 그렇죠. 되고 또 레슨비나 이동하는 그런 비용들이 경제적으로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어머니 시간도 안 되시고. 허리 휘어요. 아유. 아니 정말 자리를 비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 장애인 시설을 또 운영하고 계시니까. 근데 이제 그 전에는 그거를 조금 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그렇게 항상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이제 많이 예은이 편에서 움직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그게 좀 부족하고 힘들어요.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솔직히 좀 어렵고 그러네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여기까지 이렇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인도하신 거죠. 그쵸. 네. 그거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랄까 처음에는 안달을 했어요. 속으로 이렇게 이제 같이 그러니까 공연도 가고 대회도 나가고 보면은 보이잖아요. 네. 주변 환경들이 또 이 예술이란 계통에서는 또 이게 가진 것이 또 풍부해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한 환경이다 보니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소할 수도 있는 방법이 없고 근다고 그래서 뭐가 탁 떨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그냥 기도하다 보면 그게 뭐라 그럴까 이거는 나에게 주어진 것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그냥 예은이는 나한테 맡겨진 하나의 그 사명. 그래서 내가 예은이를 그냥 갖다 재능은 나중에 하나님이 취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지 내가 지금 얘한테 막 준다고 해서 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얘가 지금 그냥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예은이 마음속에 이렇게 화살처럼 팍 꽂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가장 지금은 커요. 재능이라는 부분은 요즘에 워낙 다른 부분 분야에서도 워낙 크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지. 지금은 예은이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이게 하거든요. 이제 어머니들이 이렇게 철학이 있으세요. 네. 여러 가지 구체적인 철학이 있는데. 뭔가 다르세요. 네, 네. 두 분. 세진이 같은 경우도 이제 장애가 있기 때문에 다리가 없잖아요. 네. 손도 불편하고. 그러면 수영을 가리킨다는 게 일반적인 그런 선생님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 누가 어떻게 수영을 가리키고 어머니 수영 잘하세요? 아니요, 저는 못해요. 지금 저는 어떻게 가르쳐요? 말로 가르쳐서요. 말로요? 입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공부를 네, 하셨다고요? 제가 공부를 어떻게요? 하는 거예요. 각종 인터넷에 있는 영상들 다 끌어모아서 네. 그 우리 아이에게 접목시킬 수 있을 만한 영상을 다 편집을 해요. 제가 직접 네. 프리미어를 통해서 편집을 다 해서 보여주고 네. 그다음 이론에 관한 책들을 서적이 한국에는 없으니까 외국 서적을 갖고 와서 네. 제가 또 심지어 영어까지 못해가지고 네. 사전 찾아가면서 번역해서 아이에게 보여주고 네. 이렇게 하면 된대. 이렇게 하면 된대. 전담 감독님이 없어요. 없고 네. 어머님이 감독하신 네, 거네요. 그러면? 제가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아이는 균형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수영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못 가르치는 거예요. 애가 자꾸 기우뚱기우뚱 하니까 밸런스가 맞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또 어렵게 이제 모신 선생님은 애를 또 너무 많이 때려가지고 때려요.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세진이. 목 밑으로 살색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이를 때려서 멍이 뭐 시퍼렇게 들고 뭐 눕지도 기지도 못할 정도로 아이를. 그게 운동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나 보죠, 그분은? 그분이 이제 그렇게 해야 더 식으로 열심히 해야 된다. 할 수 있다라고 아니 근데 생각을 때릴 때가 하시나 어디가 봐요. 그 어린아이를 100대를 때렸더라고요. 아이스하키채로 부러지지도 않는 그걸로 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관둬라. 세진아 수영하지 마. 세상에 수영밖에 없어? 하지 마. 다른 거 너 더 잘할 수 있잖아. 그거를 찾자. 그랬는데 이 녀석이 그래도 엄마 나 수영 끝까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둘이서 또 이제 머리 싸매고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수영을 정말 가르쳐서 입문을 시켜서 대회를 찾아다니면서 세진이를 경험하게 하셨는데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한 번은 뭐 국제대회 나가서 이제
세진이 부르는 걸 알아듣지 못해서 식격된. 예, 그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제가 영어를 못해요. 네, 그래서 어느 대회였어요? 이게? 영국에 이제 네. 나갔었는데 뭐라고 이제 부르고 뭐 어디로 오라고 하고 근데 이제 모르니까 뭐라는 거야 쟤들 야, 밥 먹으래니 뭐래니 연기됐대니 계속 그러고 있다가 우리 애가 서야 되는 자리에 아무도 안 서 있는 거예요. 야 넌가 봐 뛰어. 이제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그래서 영어를 알아듣지 못해서 생기는 에피소드들 영국까지 가셨는데. 아, 그렇죠. 영국까지 네. 그 얼마나 어렵게 세진이랑 그 비행기 타고 장시간 갔는데. 많이 낙심이 됐겠어요, 세진이가. 7종목을 이제 신청을 했는데 네. 하나가 실격이 되는 바람에 이제 6종목만 이제 시합에 참가를 해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세진아 우리 딴 데 가지 말자. 돗자리 펴라. 선수 대기실 앞에 이제 돗자리 피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네. 밥도 안 먹으러 가고. 네. 이게 친절한 영국 할머니가 네. 너 어디에서 왔니? 해서 우리 이제 코리아에서 왔다. 그랬더니 너 딴 데 가서 밥도 먹고 있어. 내가 너를 찾으러 갈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마. 이제 보기가 안쓰러우셨나 봐요. 그렇게 친절한 할머니를 만난 적도 있고 그래요. 처음에는 뭐 국제대회 나갔는데 애국가도 준비 안 되고 태극기도 없고 아니 어떻게 그런 대회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외국 분들은 저희 아시아 장애인을 처음 봤대요. 네, 그러니까 저 작은 나라에 엄마 하나, 애 하나 딱 둘이 나와가지고 코치도 없고. 뭘 그렇게 잘할까? 이렇게 네.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더 기가 막혔던 건 우리가 남한인지 북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그걸 안 써줬어요. 그냥 코리아면 되는 줄 알고. 네. 그래서 국기를 준비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세진이는 금메달을 3개를 받은 거예요. 네. 뭐 박태환 선수의 시상식, 김연아 선수의 시상식 이런 거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내 나라 태극기 올라가는 모습, 우리나라 애국가가 나오는 그 모습만 상상을 했는데 없는 거예요. 세진이가 휠체어에 앉아서 우는 거예요. 세진아 울지 마라. 조금만 기다려. 그래서 사회자가 막 마이크를 정리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이제 사회자 마이크를 뺏어가지고 Everybody look at me. 1 minute wait. I'm sorry. 그리고 이제 사회자 앞에 있던 이면지에 이제 볼펜으로 태극기를 그려서 세진이 등 뒤에서 이제 애국가를 불러줬죠. 네. 우리들만의 시상식. 진짜 시상식이다 그거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감동 시상식이네. 있는, 그럼. 그죠? 엄마가 불러준 애국가에 그 자리에서 만든 태극기, 살아있는 태극기. 이제 세진이한테 그런 얘기 해줬어요. 세진아 울지 마라. 엄마가 네 자존심이 돼줄게. 그러나 너는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돼야 된다. 대한민국의 국가대표로서 자랑스럽게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한다. 세진이를 이렇게 화장실에 가둬놓고 그 맞고서 피를 철철 흘리고 기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것들 다 죽여요, 살려요. 야! 이 소리가 나올 줄 알았는데 얘들아! 만만치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건 다른 엄마들에게도 내가 팁으로 줄 수 있는 나만의 교육 방법이다. 그냥 그 뭐라 할까 몰라요. 그러면서 말 다 하시는데요? 뭐 한숨은 왜 쉬십니까? 근데 지금 네, 저 날아갈 뻔했습니다. 이제 세진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도 엄마를 만나지 않았으면 어느 시설에서 잠만 자고 있었을지도 몰라. 연아, 엄마가 많이 힘들어. 근데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행복의 샘에서 활 헛개수 세트를, 제이손 진공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